못하고 건너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정보 분석의 방법, 즉 정보를 분석하기 이전에 큰 틀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자료형 분석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개념형 분석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형 분석 기법은 무엇이냐 하면 보통 기술 첩보든 공개 출처 첩보이든 수집할 수 있는 첩보들이 많다라면 보통 자료형 분석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모자이크 구성하듯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술 첩보 옹호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첩보를 항상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수집할 수 없을 때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개념형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행태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전통주의와 반대되게 자료 수집 이전에 하나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요. 그걸 바탕으로 세부 첩보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형 분석 기법에는 크게 내재적 접근, 보편 이론적 접근, 비교 역사 모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편 이론적 접근이죠. 그러면 보편 이론적 접근 방법이 뭐냐? 분석 현안에 대해서 특수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분석관들이 보편적 경향을 관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이론은 단순한 서술을 넘어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주고 궁극적으로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반대가 뭐냐? 내재적 접근이에요. 내재적 접근이라는 건 무엇인가? 분석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서 배운 보편적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해요. 만약에 북한 같은 경우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특수성이 있죠. 우리가 북한이라는 국가에 접근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분석 현안의 맥락에서 특수한 맥락에서 분석의 방향을 잡아서 분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 접근은 특정 지역, 이란, 이라크, 북한처럼 특수한 환경이 놓여 있는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죠. 바로 비교 역사 모델이 있습니다. 분석 현안에 대해서 심층적 분석을 하고 그와 유사한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추적하는 동시에 과거의 역사적 사례가 오늘의 분석 현안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이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기법들은 이제부터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정보 분석의 단계를 지난 시간에 그냥 가볍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에 있어서 어떤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하느냐 바로 실증적 연구 방법 또는 실증적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과학적 분석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우리 과학적 연구 방법의 단계들이 바로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 방법은 뭐냐? 사회, 우리 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국가정보에서는 국가정보와 관련된 국가안보, 국가이익과 관련된 현상들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증적 연구 방법은 사회 문화 현상을 어떤 현상하고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 문화 현상을 어떤 거와 동일하게 바라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심리학에서 연구하거나 보통 과학에서 연구하는 자연 과학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연구할 수 있다라는 게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외워두시면 국가정보학에서도 편하고요. 정보사회론에서는 살짝 나오겠죠. 그리고 심리학에서 과학적 연구 방법, 그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5단계에서 7단계까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가볍게 6단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실증적 연구 방법은 첫 번째 어떻게 하죠? 바로 문제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워요. 가설 설정 단계이고요. 가설이 설정되면 원래 과학적 연구 방법, 특히 심리학에서 보시면 뭘 해야 돼요? 연구 설계를 해야 돼요. 종단적 연구를 하든 횡단적 연구를 하든. 근데 그 부분은 빼버릴게요. 그 다음 가설의 설정이 끝나면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결론 도출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실증적 연구 방법이에요.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워야 할 정보 분석 단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나토, 켄트, 휴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석 단계조차도 이것 6가지와 동일하게 우리가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정보 분석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휴어의 정보 분석 단계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실증적 연구 방법과요. 분석 과제 정의가 있죠? 이게 문제 인식에 해당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가설 설정 단계가 있죠? 가설 설정. 국가정보학에서는 자료 수집이라고 하지 않고 첩보 수집이라고 하고 있죠. 첩보 수집이 바로 자료 수집에 해당됩니다. 이 첩보 수집을 좀 더 확장시키면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첩보 수집과 첩보 평가 단계라고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가설 검증이죠. 네, 가설 검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결론 도출, 결론 도출. 똑같죠. 자료 분석이 첩보 평가 또는 첩보 분석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휴어의 정보 분석 단계를 외우시면 나머지 단계들도 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휴어의 정보 분석 단계가 분석 과제 정의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문제 제기와 문제 분석입니다. 보통 분석 과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바로 문제 제기와 문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분석을. 그 다음 자료 수집 동일하죠? 자료 수집, 첩보 수집, 자료 평가. 자료 평가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첩보 수집 단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가설 설정, 가설 제시. 가설 제시가 결론 도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휴어의 정보 분석 단계나 켄트의 정보 분석 단계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뭐로 우리가 통일시킬 수 있어요? 실증적 연구 방법 또는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 다음 허머는 좀 결국 합치면 동일한데 허머는 앞글자 따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대, 평, 분, 종, 해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맞춰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어의 정보 분석 단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지난번에 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